JTBC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여기엔 별 3개 중장인 여전 사령관이 별 4개 대장들을 놓고 계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평가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암호처럼 적힌 메모를 풀어봤더니 특히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구참모총장은 신뢰할 수 없다며 계엄 모의의 핵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적기도 했습니다. 먼저 하예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5일 휴대전화로 쓴 메모입니다. 군 검찰이 포렌식해 복원한 문건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마치 암호문처럼 작성된 내용을 여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리더십 불충분 아래 조기 교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교체 대상자는 히읗, 이응, 지읒, 연입니다. 각각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의 앞글자를 따서 쓴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내란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언급된 부분입니다. 신뢰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감정만 앞선다고 적혀 있습니다. 괄호 안에는 지읒, 티읒, 시옷, 비읍, 즉 지작, 특수, 수방, 방첩사령관이라고 적었습니다. 아래엔 보안 위험, 인허로 들어오면 안 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총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사령관들의 생각이고 때문에 계엄의 인허, 즉 핵심에 끼워주면 안 된다는 메모로 추정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 사령관은 이 메모 자체가 비상계엄에 반대하기 위해 작성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총장 관련 부분도 계엄사령관 시키는 걸 반대한다는 생각을 써놓은 거라면서 대통령이 비상대권 등의 이야기를 하면 육군 참모총장이 잘 알지 못하면서 동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즉 박 총장이 계엄에 적극 가담할까 봐 반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메모가 계엄 모의 과정을 뜻하는 걸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여전 사령관의 메모에는 지난해 여름부터 계엄 논의가 오갔고 군 사령관 중 한 명이 여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전 사령관은 다른 사람을 더 끌어들이지 말고 소수가 극비리에 계엄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적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류정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난해 11월 5일 휴대전화 메모엔 강호의 살해 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강호는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을 뜻한다는 게 여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입니다. 강 사령관이 지난해 여름 계엄 얘기에 깜짝 놀랐다면서 계엄에 반대한다고 전역 지원서까지 들고 왔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문구는 당시 강호필도 반대했으니 다른 사람을 더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이었다고도 했습니다. 강 사령관은 지난해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장관,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과 함께 모임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이 자리에서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공소장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강 사령관이 계엄에 적극 관여한 직접적인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 강 사령관은 지난해 6월 이후 모임엔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사람 중에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차례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임에 간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자체도 알겠습니다. 공소장을 보고 알았습니다. 여전 사령관은 검찰에서 강 사령관처럼 본인도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여전 사령관의 메모 말미 결론 부분엔 회합은 티읕, 시읒, 비읍으로 한정, 즉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본인으로 한정한다고 썼습니다. 검찰은 6월 삼청동 안가회동 이후 계엄 모의가 더욱더 소수에 의해 극비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JTBC가 입수한 여인형 전 사령관의 메모 내용, 이 내용 취재한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 메모를 좀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좀 암호처럼 적혀 있다라는 거였어요. 네, 검찰이 복원한 휴대전화 메모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진술 내용과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신뢰할 수 없음이라는 말 앞에 있는 이응,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부분입니다. 뒤에 있는 지읒, 티읒, 시읒, 비읍은 이제 지상작전사령관, 특수, 수방, 방첩사령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계엄 모의 과정에서는 일단 배제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많이 봤었지만 이 박한수 총장은 계엄 사령관 신분이었는데도 이 계엄 관련한 질문을 받으면 증언 때마다 난 모른다 이런 얘기를 반복했었잖아요. 네, 무슨 계엄사령관이 저렇게 말을 하냐,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 메모를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감정만 앞서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필두로 한 그 사령관들의 평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평가 때문에 일단은 계엄 모의 과정에서는 배제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로 비상계엄이 얼마나 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계엄 사령관을 사실상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의한 것 아니냐, 이런 정황이 메모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직책만 계엄 사령관이었을 뿐 이 논의 자체에서는 굉장히 배제됐을 수 있다라는 정황이라는 거죠. 네. 이 여전 사령관은 이 메모가 내가 이걸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서 적은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검찰이 굉장히 이렇게 매섭게 질문을 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특히 메모 전체를 봤을 때 반대, 부정 이런 언급은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의 성공을 위해서 조언을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네, 여전 사령관은 이 부분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오판하지 않도록 직원들였다고 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계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하지 말자라고 이제 반대했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검찰은 그것만 볼 수 없다. 그 앞을 보자. 호기를 잡도록이라고도 써놓지 않았느냐. 이게 결국에는 좋은 시기를 잡아서 계엄을 하자는 뜻이지 어떻게 계엄을 하지 말자는 반대라는 의미냐. 이렇게 양쪽이 공방이 되게 치열하게 오간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전 사령관이 이 메모를 적은 날에 누구와 통화했는지도 확인을 했죠. 네, 이 메모가 작성된 게 비상계엄 약 한 달 전입니다. 11월 5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날 통화 기록을 좀 보면 오전 8시 27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31분 동안 통화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후 4시에 1차 메모가 작성이 됩니다. 짧은 메모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저녁 8시 50분에 이진우 사령관, 곽종근 사령관하고 연달아 통화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차 메모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 다 담겨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바로 또 이진우 사령관, 곽종근 사령관이랑 연달아 통화를 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 메모의 그 마지막 부분에 공교롭게도 나오게 됩니다. 네. 네, 특수, 수방, 방첩 이 세 사람이 그날 연달아 통화를 한 겁니다. 검찰이 이날 어떤 통화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전 사령관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메모대로라면 그럼 이 계엄 모의에 깊숙이 개입한 사람들도 이 세 사람인 거고 다른 군 지휘관들은 좀 일부러 배제하려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어요. 네, 정황상은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강호의 사례를 참고하자. 고통스러운 과정. 바로 밑에는 보안 위험, 인허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전 사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강호라는 건 강호필 지작사령관을 의미를 하는데 지난 여름쯤에 전화가 와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계엄에 관련된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나는 반대를 했고 전역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지작사령관은 여인영 사령관보다도 계급이 높은 대장, 포스타입니다. 이런 사람이 전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게 지나가는 말로 계엄을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계엄을 반대한 강 사령관 아니면 또 믿을 수 없다라고 평가했던 박 총장 이런 사람들은 빼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소수만 비밀리에 또 하고 싶은 대로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라는 정황이 이 메모를 통해서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